오늘은 그 작년에 핫했던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조선업 시리즈 영상과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풍력 발전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지난 몇 년간 이 풍력 발전 시장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 해상 풍력이 주목을 받는 이유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 미국에 상장된 대표 태양광 ETF인 TAN, 그다음에 풍력 ETF인 이 FAN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여기 파란색이 풍력이고 보라색이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주가 가격만 보더라도, 또 이렇게 흐름 추이만 보더라도 이 태양광 ETF인 TAN이 수익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태양광이 풍력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좀 글로벌 풍력 시장 현황은 좀 어땠을까요? 보시는 거는 그 전 세계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 용량을 수치한 표인데, 이 초록색이 그 육상 풍력이고 여기 청록색이 해상 풍력입니다. 아직까지는 해상보다는 육상 풍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 2019년보다 2020년은 무려 53%나 늘어난 시장이었는데, 코로나19이라는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의 발전 보조금, 그러니까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중국 정부는 풍력, 태양광,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2022년에 폐지가 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폐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이 보조금이 중단이 되기 전에 앞다퉈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2020년에 풍력 발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때문인데, 미국도 여기 FTC라고 해서 중국이랑 비슷한 이 보조금 정책이 있었는데, 여기 FTC라는 거는 그 세액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역시도 2021년부터는 이 일부 혜택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혜택이 중단되기 전에 앞다퉈서 설치를 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그 풍력 발전 시장을 좀 보면, 여기 미국이고 중국인데 이 두 국가가 엄청나게 신규 설치를 하면서 해당 시장을 좀 키운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이런 보조금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역성장할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몇 년간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한 좀 개괄적인 상황이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신규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했고, 또 올해부터는 관련 보조금이나 정책들이 폐지가 되거나 또는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풍력 발전 시장은 역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 2019년, 2020년 성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이 말은 올해 2022년은 뭐 국내 풍력 기업들도 그렇고 통째로 한 해를 날리는 그런 해가 된다는 말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전망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흐름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게, 당장 그 앞서 살펴본 미국 같은 경우 보조금 정책 종료로 인해서 사실 신규 설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컨센이 한동안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이 패키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PTC가 2033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다 해서 마냥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방을 막아주는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또 이렇게 환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역성장을 할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총량, 그러니까 신규 설치 건수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 그 안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성장하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해상 풍력 시장인데요. 보시는 건 그 전 세계 해상 풍력 시장 성장 전망치인데, 여기 CAG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년 대비 성장률로 2025년까지는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3% 정도씩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올해 2022년은 약간 높이가 낮아졌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이유는 여기 보라색, 그러니까 중국 때문인데, 이 중국에서의 성장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지 이제 다른 색깔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이 풍력 ETF의 주가를 다시 보면 이제 이게 2020년인데요. 2020년에 이제 역대급 설치량을 보여주면서 이제 거의 뭐 100%가 올랐다가 이제 2021년 연초가 됐을 때, 이게 2021년인데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재 전망대로 2022년을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내년인 2023년부터 다시금 좋아진다고 했을 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왜 해상풍력 발전이 각광을 받는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그 올해 풍력 발전 시장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타이밍이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상풍력 발전은 성장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육상이랑 해상풍력의 장점들을 나열을 한 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해상풍력의 장점으로 보면 높은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또 대형화로 이제 높은 이용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이제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건 이런 건데요. 현재 이제 육상풍력 같은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연훼손, 뭐 저주파 소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해상풍력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높은 이용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그런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 현재 이제 한국은 22%밖에 안 되지만은 뭐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 영국 같은 나라는 이 수치가 한 40%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현재 우리가 잘 아는 그 LNG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아주 강한 이제 한여름이랑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균 가동률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주류 에너지랑 이제 풍력 에너지랑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해상풍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육상풍보다 더 강하고 일정한데, 이제 그 이유는 뭐 깊게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해륙풍이라는 게 불어서 이제 육풍보다는 해풍이 더 유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리한 이점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최근에 이제 산업 내에서의 추세 중에 하나는 이 터빈의 대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2메가와트급 터빈인데 거의 에펠탑이랑 이제 맞먹는 크기죠. 그리고 또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날개가 길어지면, 특히 이제 날개가 2배로 이제 길어지면 이 풍력 에너지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2배가 아니라 이제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을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고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무조건 이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균등화 발전 비용, 그러니까는 이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 생산 비용이 얼마인지도 이제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비용도 저렴해야 이제 대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고 한들 이제 그걸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해상풍력은 이 발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작년 2020년 1분기까지인데 해상풍력이 이제 78달러까지 떨어졌죠. 물론 아직까지 여기 육상풍력에 비해서는 이제 뭐 거의 2배나 비싸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뭐 2배나 이제 줄어든 거죠. 특히 이제 현재 그 각종 전망치를 보면 이제 2030년에는 거의 뭐 태양광 발전처럼 50달러까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육상풍력이 있는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큰 사이클이 있었던 2019년도에 단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그렇게나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상풍력 단가가 하락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풍력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해상풍력으로 선회하려는 수요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의 경우 성장성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현재 그 전 세계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이 해상 풍력이 좀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국내 풍력 발전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이제 풍력 발전 내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각광받는 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